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요, 경기 과천시에 있는 공수처, 그 청사의 오동훈 공수처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은 뭐 최근에 법원 쇼핑, 한남동 관저, 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을 텐데, 고발은 여러 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 오동훈 공수처장의 위기, 이런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아마 수사가 꽤 빨리 진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상대로,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고발은 이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1월 12일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동훈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반란과 내란 혐의로 고발을 한 게 있습니다. 이때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똑 떨어지게 착수한 흔적이 없습니다. 1월 12일이면 벌써 꽤 많은, 한 50일 정도가 지났죠. 그런데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착수 이렇게만 나오고 배당만 누구한테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 후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때 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제기한 거는 이겁니다. 저도 몇 차례 얘기했었죠. 경호처 저지선을 불법으로 뚫고 들어가서 경호원을 다치게 한 의혹 등 폭동이고 내란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고발 내용을 적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글쎄, 그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상황이지만, 그거는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고, 아예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남동 관저는 군사시설, 군사보호시설, 이런 거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때는 그 지역에 대한 관할, 그러니까 경호처장입니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군사기지 법, 이런 거,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대전법원에서 최근에 이를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것처럼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허락 안 받고 들어가면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경호처장의 허락을 받을 수 없으니까 55 경비단장 불러가지고 직인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찍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 문서 변조, 이런 혐의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55 경비단장은 한남동 관저의 외곽에만 경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허가를 해줄 수는 있지만, 관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55 경비단장 허가를 받아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허가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허가를 해줘도 관저 안은 경호처장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걸 하지 않았다. 아마 이게 더 똑 떨어지는 법률 위반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게 또 있죠. 이거는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이 문제 제기를 한 거. 1월에 바로 이 즈음입니다. 1월에 그 오동훈 공수처에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영장은 질문이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이었으니까 답변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허위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걸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그 다음에 공문서 은닉죄. 근데 은닉죄라는 거는 이제 공수처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 기록을 넘기면서 2024-6 그 영장을 누락했다는 건데, 그건 나중에 시인은 했습니다, 누락했다는 사실을.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게 기각당한 체포영장이 아니고 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이었다, 이렇게 해명은 했는데, 어쨌든 누락은 누락 아닙니까? 왜 그거 하나만 뺐느냐? 그리고 문상호 영장이었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수사 대상이다 이겁니다. 공수처가 관저 진입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경호처장의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위법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TF를 꾸려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였다. 수사기획관이 공석이고 소속 검사도 TF에 투입돼서 수사하던 상황이었다. 문서 작성은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 사실상 다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파견 직원이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파견 직원이 했다고 쳐도 당시 수사기획관이 공석이었으면 대행자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 사람이 결재를 했으니까 외부로 문서가 나갔겠죠. 뿐만 아니고 아마 차장이나 처장이 사인을 했으니까 나갔을 겁니다. 외부로 문서 내보내는 공문서는 외부로 보내는 공문서는 반드시 처장이나 차장 정도가 대개의 경우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이걸 그냥 외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 한 명이 끄적끄적해서 보냈다. 더군다나 국회인데 다 검증해 봐야 하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을 본다면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 지금 법원 쇼핑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12월 6일, 12월 8일 청구를 했는데 잇따라서 기각이 되죠. 그러니까 뜨거라 싶어서 안 되겠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우리법연구회 소속 영장전담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으로 가자.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뭐 그런 소개를 받았는지. 그래서 네트워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 명확하지가 않지만 여하튼 서부지법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12월 30일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으로부터 받죠. 이게 이제 법원 쇼핑, 영장 쇼핑, 이 논란을 빚은 겁니다. 자, 그 논란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찌 보면 사실은 중앙지법에 책임이 있는 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도마 위에 올라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중앙지법에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래, 오동훈 공수처 압수수색해, 이런 거죠. 영장을 내준 거죠. 물론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이 뭐 범죄 혐의 명확하다 이래서 내주는 건 아닙니다. 수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근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그것조차 허락을 못 받은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 수사를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자, 오동훈 공수처장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성급하고, 그러나 다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이 보기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뭐 사유가 뭐든 간에 그거는 뭐 이거 너무 중복 청구된 것 아니야? 라고 해서 기각을 했지만, 검찰이 오동훈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그래, 그거는 해볼 만해, 이래서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수사 해볼 만하다, 이거 뭐 중복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수사기관 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 수사 해봐, 여기까지는 명확하게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법률상으로 보면 사실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보다 상위 수사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뭐 수사 무슨 건수가 있을 때, 자, 그거 수사 중단하고 우리한테 가져와, 그럼 넘겨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동안에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수사를 다 빼앗아 와서 공수처가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뭐 보복적 수사 뭐 이렇게 아마 감정 어린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 검찰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오케이 수사해봐 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동훈 공수처, 특히 오동훈 처장이죠. 오동훈 처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아주 신속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수사를 받게 됐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뭐 그거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압수수색 영장 이제 오늘 이제 다 가서 관련 문건 다 압수해 오면 이거 분석하는데 대개 뭐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3월 중순께부터는 오동훈 공수처장 소환 뭐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사법 절차 뭐 충분히 예상되죠. 만약에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뭐 허위공문서 작성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겹치면 긴급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또 뭐 소환에 불응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이러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체포할 때의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겠죠. 어쨌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동훈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했다. 이게 바로 압수수색 중이다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의미가 된다. 그래서 자, 이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전될지 저는 꽤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